인사하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명학원 원장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설명인데 예약 인원 10명이라 널널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예약 안 하시고 막 이렇게 오고 저희들이 의자 같은 거 다 준비할 텐데 지난번 두 번 설명회 들으셨던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나머지는 두 분. 네, 나머지는 설명회 안 들으셨던 어머님들이시네요. 저희하고는 컨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맨날 이렇게 광고처럼 사용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데 뭐 다른 건 다 빼놓고 방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는 대입학원입니다. 대입학원이라서 학생들을 만나면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이런 수업들도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 입시 합격이죠. 결국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어떤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죠, 사실. 그것만. 그래서 이 대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겁고 위험한 일이라서 왜 무겁고 위험하냐 하면 결과가 잘 나오면 어머님들이 빈말이라도 아유,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럴 거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면 전화 안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초중학원이나 이렇게 한 과목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반적인 학원들 형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원서를 써서 저희 손으로 마지막에 보는 대학별고사, 농구술 면접 이런 것들을 다 대학별로 설령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저희 아이가 지원하는 애가 한 명이다. 그럼 한 명을 위해서도 수업을 해야죠. 당연히 마지막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대학 입시 학원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학원하고는 좀 일반적인 학원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답이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서를 안 쓰면 안 뽑아주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원서를 내야 돼요.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원서를 내는 방식이 보통 이제 제일 적은 대학이 세 가지 제일 원서 내는 방법이 적은 대학이 서울대예요. 서울대는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학이 5가지, 6가지, 7가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한 10개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10개 대학에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수시 원서는 몇 장 쓰죠? 6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략 범위를 갖다가 한 10개 대학 정도로 잡으면 그 범위를 밑에서부터 잡든 위에서부터 잡든 중간에 잡든 간에 한 가능한 전형이 4, 50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4, 50가지 전형 중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장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원서를 쓰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그 다음에 논술도 잘하고 면접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아이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적합한 전형 방식이 뭔가,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 요소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하고 범위를 좁혀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한 1학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전형이 결정되고, 2학년 1학기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마지막에 원서를 늘 대학이 거의 결정이 되고, 그렇게 좁혀나가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가장 최적의 진학 로드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학생들을 제가 좀 일부러 많이 오라 그랬는데, 전화를 이제 받고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오늘 세 번째 설명에는
좀 학생들이 와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학생들을 왜 오라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사실 중3 16살 나이에 좀 가혹하잖아요.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당장 저희가 개강이 수요일이니까 뭐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수요일 날부터 뭐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공부하자. 일요일 날도 정 공부하고 싶으면 나와서 공부하자. 그죠? 네가 그런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좀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예비고일 이 7주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더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기간에 잠깐 공부하고 이래봤자 중학교 성적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위해서 필요한 공부의 뎁스라는 건, 깊이라는 거는 그 중학교 내신하는 거하고는 이제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우리 어른들 흔히 쓰는 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뭐 중학교에서 한 10%에서 20%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뭐 어느 정도 하겠어요. 뭐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가네마네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중학교 성적이 한 30에서 40%다. 예, 이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2월 말까지 사이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데가 못 가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그냥 끝나는 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시작하는 거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실전에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걸 하나씩 보정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과정을 또 찾아나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그렇죠? 예, 그걸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서 오늘 학생들을 좀 많이 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앞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오늘은 설명할 때마다 제가 꼭 이런 코너를 한 코너씩 넣는데, 지금 와 있는 중3 학생들처럼 7주 과정 때 처음에 저희는 이제 고등학원이니까요. 7주 과정 할 때 처음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마지막 대학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부터 만 3년이죠. 고3 11월, 그리고 발표가 이제 12월에 나죠. 12월에 발표 날 때까지 저희 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나름 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제 제 제자, 애제자죠 아주. 제가 아주 이뻐하는 제자인데,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저희 학원에서 일도 중간중간에 많이 하기도 하는, 또 이 동네 출신이고,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7주 과정 이야기, 그 다음에 학원에서 자습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했고, 뭐 내신을 어떻게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고사는 어떻게 봤고, 이런 리얼 스토리죠. 아이가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그런 그 코너를 마련을 했고요.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뭐 제가 아이한테 우리 이수민 학생한테 뭐 어떻게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아주 리얼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너 오늘 한 말 너 참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질문도 괜찮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힘들지 않았니? 이런 질문도 괜찮고, 뭐 어떤 질문이라도 잘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산대 이 학생이 지금 시간이 한 45분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예, 굉장히 바빠. 가르치는 애들도 많고, 뭐 대학 가면 그렇게 스케줄들이 많은지 저도 참 만나기 어려운 제자인데, 이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초청연사 수민이를 소개할게요. 박수 쳐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써있듯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작년에 입학해서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어디다가 해야 돼? 이거 안 되는데? 저는 구항초, 구항중 나와서 단국고를 다니면서 진명을 7주 때부터 대학 합격할 때까지 쭉 다니고 고려대학교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나 초등학교랑 달리 고등학교는 지망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특별하게 단국고등학교를 선택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학생들이 이제 중3 마지막 되면은 희망 학교를 적어서 내잖아요. 여기를 알기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냈을 때는 사립여고만 다 써서 냈었어요. 그래서 흔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립여고 가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순이여고, 수도여고 이런 고등학교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 나서 진명에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원장쌤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학? 공립고? 아니면 공학을 써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원장쌤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공학을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 원서를 공립공학고로 바꿔서 썼고 결론은 후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원서를 바꿔서 학교를 썼기 때문에 내신이랑 수능이랑 비교과 3가지 전부를 학창시절 동안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를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거의 이점은 뭐냐면 쓸 수 있는 원서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학벌이 높은 고등학교를 가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제가 쓸 수 있는 원서는 정시 원서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챙길 수 있었고 수능도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고 비교과도 제 내신에 맞게 좀 많이 챙길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제가 원서를 되게 잘 쓸 수 있었던 선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격했던 대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학교당 추첨 전형이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이 2가지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과 비교과를 한꺼번에 보고 앞에 거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어서 수능도 함께 준비했었어야 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전형을 준비해서 저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학원에서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인데 제 내신은 중학교 내신은 그렇게 최상위권은 절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뭐 전교권에 들었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는 서울대식으로 했을 때 1.25 정도를 맞췄습니다. 사실 그 내신이 높은 내신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높은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내신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 학년,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입시 결과가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비교과까지 잘 챙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챙겼던 비교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말고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뭐 다른 경험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각종 대회를 나가서 수상 경력을 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아리나 봉사활동, 외부활동 이런 점에서는 진명학원에서 상담해주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비교과를 챙겨야 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줘서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3년간 저의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또 제가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싶고 어느 학과에 진학하고 싶고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맞는 활동이 이런 것 같다.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추천을 다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제가 하고 싶거나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나가서
뭐 연구 활동이나 아니면 논술, 뭐 과학 논술, 사회 논술, 인문 논술 대회 있고 독후감 대회, 서평 대회,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것들도 많았고 영어 경시 대회, 뭐 일본어 경시 대회, 한문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중학교 때도 대회가 많았었는데 대회를 나가라고 담임 선생님들이 반 학생들한테 전부 다 답사를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는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중요성을 몰라서 대회를 나간 기억이 거의 없는데 고등학생 때는 이제 학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강하게 홍보해 주시지 않아도 제가 찾아서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는 다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도 결론적으로 많이 했었고 대회를 준비할 때 제가 뭐 아는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언을 얻기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에 저랑 같이 한국고등학교를 다녔던 2, 3학년 선배들 혹은 졸업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 대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 것들 많이 조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대회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지명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비교과 활동 같은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내신만 잘 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교과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 여러 외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시만 공부를 하고 내신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도 대학을 잘 갈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지만 제가 그런 다른 뭐 힘들 학교를 높거나 빡센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세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저희 학교에서 챙길 수 있는 저희 학교에 와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은 10대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학을 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제 10대를 좀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동아리를 만들고 더 외부 활동을 찾아서 했던 이유가 제가 10대 때만 할 수 있는, 제가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겼을 때 이점이 되는 거는 거기에 내신이 같이 따라와 줬을 때 같이 시너지를 얻어서 좋은 대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저렇게 비교과를 많이 챙겼고 또 내신까지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상위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비교과 활동을 챙겼던 것들이 대학에 와서도 굉장히 제가 뭐 발표 수업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엄청 마음의 양식 혹은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기본 소양? 그런 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뭐 고1 때부터 저는 내신 포기하고 그냥 정시로 돌릴래요 라고 하는 애들 말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게 물론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해서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챙기면서 제가 1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명에서 7주 시작했던 것들이 제가 이런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출발점이 7주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7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주 처음 들어왔을 때 방금 그 들리는 종소리 듣고 굉장히 막 엄청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적응이 쉽게 안 돼요. 근데 7주를 딱 시작을 하면은 엄청 빡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엄청 많고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많은 숙제를 해본 적이 없고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학원을 와야 하는 거니까 적응을 못하고 7주 동안 한 주에 몇 명씩 탈주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7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얼떨결에 들어온 게 많거든요.
저희 학교가 시험이 늦게 끝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7주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뭔가 정신 차릴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자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다뭐 영화 보고 놀고 뭐 학교 끝나고 다 놀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하는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나중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나는 학원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제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내면은 뭐라도 되겠지 싶은 마음에 사실 숙제를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제가 막 완벽하게 해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 프로그램 그렇게 탈주해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학원 안에서 계속 버티면서 꾸준히 해 갔잖아요.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끊거든요. 7주에 되게 진절머리가 난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또 겨울방학에 다시 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고 버티는 게 진짜 각오를 쉽게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버텨내기가 어려운 건데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이 7주부터 겨울방학까지 꼼수를 쓰지 않고 그냥 착실하게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해내라는 말은 저도 못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근데 최대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어떻게 이뤘냐면 사실 저는 딱 입학해서 처음 들어가는 첫 시험 첫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처음 받았던 그 등수 그대로 저는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제가 처음 점수를 받으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성적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한 번도 제가 전교권에 들거나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제가 7주 플러스 겨울방학 2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보는 3월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평가한다라는 게 뭐 학원 반배치고사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진짜로 저랑 경쟁해야 하는 친구들과 함께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 날에 저한테 와가지고 수민아 너가 전교 1등 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랑 전교 1등은 정말 관련이 없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전교 1등들은 다뭐 가고 외고 진학하고 엄청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내가 그래도 숙제도 많이 밀리고 제대로 하고 있나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등수를 받아 놓으니까 제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매번 전교 1등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교 5등 밖으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점수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버텨낸다면 착실하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저처럼 제가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고 중학교 때 뭐 전교권에서 계속 놀았던 애도 아니니까 누구든지 저거를 버텨낸다면 이거에 맞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가 저게 정말 힘들고 저걸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진영에 와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좋은 일들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 동생도 지금 고3인데 7주부터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이유도 없이 동생 그냥 진명 보내라고 왜 고민하냐고 그래서 동생도 같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동생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7주 프로그램 하고 고1 저는 별반에 조금 늦게 올라간 케이스인데 여기 이제 7주 프로그램 때는 저기 6층에서 애들이랑 함께 자습을 하는데
여기 8층에는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저쪽 위로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의 장점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수업을 할 때 8층에서 7층 내려오고 수업 끝나면 다시 7층에서 8층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에너지도 적게 들고 가장 좋은 거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7층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8층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 풀다가 뭐 헷갈리는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도 항상 저희 계시니까 받아주시고 그랬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관에 저같이 대학생들이 와서 질문도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애들 잘 되게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호관의 장점은 이동성이 편하고 그다음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제가 수학이 굉장히 약했는데 변호관에 이제 방학 때 올라가 있으면 아침에 이제 애들 많이 졸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이 저를 깨워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 수학하라고 밖으로 데려가서 따로 봐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3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뵀던 쌤들이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뭐를 공부를 안 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기에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반 한 번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나오고 저는 계속 고3 말에 수능 전날까지 애들이랑 같이 변호관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관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분명의 그런 정말 빡센 커리큘럼을 버티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거 아니면은 제 의지가 아닌데 나가는. 아니,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성적이 떨어진다고 퇴출당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하면은 그게 막 등수로 잘라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안 하거나 너무 그 친구들의 학업 활동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면은 당연히 제재가 들어오는데 성적이 떨어진다고 나가려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진로는 언제쯤 결정하셨어요? 영어 교육과를 가야겠다고. 저는 중3 때 결정을 해서 여기 상담을 올 때 선생님한테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과를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드물고 제 주변에는 못 정하다가 그냥 1학년 말에 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아니면 고3까지 학과 상담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진로를 고민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응. 어떤 조언을 근데 아까 제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6살이고 내년에 17살 되는데 뭘 많이 해봤다고 자기가 정말 뭐 언제까지 뭘 할 거고 뭐가 꼭 될 거고 이렇게 정하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동생도 원서 쓰기 전까지도 아마 확실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 꿈 달랐고 고1 때 꿈 달랐고 고2 때 꿈 다 달랐는데 결론 그 동생도 여기 학원 다니고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비교과도 저랑 같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공학 캠프나 아니면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자기 꿈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자소서 쓰는 거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다 때려치고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런 진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이 지금 챙길 수 있는 비교과들 아니면 다른 외부 활동들, 캠프들
이런 거 많이 찾아봐서 자기가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내신도 생기고 비교가도 많이 활동하셨다고 네. 여기 학원 시스템이나 과제도 많고 그런데 세계가 그렇게 다 하기가 시간도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노하우가 있었는지 왜냐면은 또 학교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 원하는 학교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다른 거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런 학교도 갔으면 처음에 이제 아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비교가 하려면 친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런 거 할 때도 좀 힘들지 않았는지 근데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공부도 재심도 생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시간 관리를 하고 제가 해냈던 걸 다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뭐 대회 같은 걸 줄이고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대회에 집중을 하고 저는 이렇게 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까지 닥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치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게 있고 잠을 24시간 동안 안 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동아리,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소모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비교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가 어디까지 케어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성취해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는 시간이 고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딴짓을 안 하고 다른 걸 안 하고 최대한 집중을 했을 때 이 정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찾아 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뭐 전국에서 가장 비교과가 많고 화려하고 이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저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생기부가 좋다라고 저는 지금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저의 능력치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 할 수 있는 최대를 해서 후회가 절대 안 남았고 후회가 안 남는다는 건 제가 자신감 있게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전국구로 화려한 여러 개 비교과를 하는 것보다 그런 균형을 맞추고 플래너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선생님들한테 어려울 때마다 상담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들 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으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혹은 그 조언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최대한 노는 시간을 줄이려고 각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학원은 진로만 다녔어요? 여름방학 때 보충을 다른 걸 한다거나 특강을 한다거나 진명을 다니면 별반이 계속 있어서 보충을 할 수가 없고 아침에 9시에 와서 밤에 11시 반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명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명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고 다른 거를 다닌 적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학원 안 다녔었고 고1 때부터 별로반에 가면은 11시 반까지고 종일반에서 하면은 10시까지예요. 그래서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10시에 다 같이 하원을 하는 건데 고1 때도 제 친구들 중에 더 공부하고 싶은 애들 10시에 가는 게 아쉽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11시 반까지 하려고 별반 올라가고 근데 그 생기부를 꾸민다는 게 네. 각종 대회 같은 거 외에는 세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선생님이 학교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어필을 그거는 수업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들이 예뻐하셔서 알아서 챙겨주세요. 진짜 이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집중하면 돼요 라는 말이 정말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저의 모습을 수업 시간에만 보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실 내신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세특은 사실 수행평가 잘하거나 아니면 수업 태도 좋거나 이러면은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슬럼프는 고2 말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성적도 다 떨어지고 비교과도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학원의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입시를 달려오면서 그런 거였고 그거를 뭐 어떻게 극복해라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 라고 뭔가 말할 만한 비법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있었던 거. 사실 그 학원이 빡센 거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실 텐데 7주 지나고 겨울방학 지나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친구들이 7주 와서 해보면 이게 익숙해진다는 걸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익숙해지지?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 종소리 진짜 그냥 익숙하고 밖에 나가서 저 노래 들으면 저 종 끝나고 뒷부분이 들리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가사가 있는 노래였구나 살짝 이런 거. 원래 저번에 저기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게 있는 시간이 엄청 길고 그냥 잠깐 수업 듣고 가고 이런 학원이 아니라 반나절 있고 집이 그냥 잠자러 가는. 그래서 저는 집이랑 같이 다니는 애들 핸드폰 번호를 대학교 들어와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갔다 오면 다 있는 거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다시 만날 건데 따로 연락을 할 시간도 없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고 바로 나와야 그 다음날 학원을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학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없어요. 그냥 학원 가는 게 편하고 저도 처음에는 되게 1학년 때는 뭐 실린 가서 놀다가 학원 오고 이런 적이 많은데 고2 때부터는 그 끝나자마자 학원 왔거든요. 그게 편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편해요. 학원에 있는 게 편하고 저는 고3 때는 단 하루도 학원에 안 온 날이 없거든요. 명절 때도. 그리고 시험이 끝난 날에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끝난 날이나 아니면 기말고사가 끝나거나 중간고사 끝나거나 이런 날에도 그냥 학원에 왔어요. 그래야지 뭐라도 하고 그게 편하고 졸더라도 학원에 와서 보는 게 편하고 그래서 사실 집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학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져요. 한 반년만 다니다 보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아니라 모든 지명 졸업생들을 데리고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 같이 다니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저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도 내신 1등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연세대 고려대 2개 다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저랑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철감대 한국외대 가고 뭐 홍대 가고 저희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 중에 친한 애는 아닌데 내신 70%로 졸업을 했던 친구가 홍대 갔거든요. 증명 와서. 그래서 걔 내신 70%였다는 거 듣고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이 고등학교 때 이어진다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하느냐?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독립생인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 항상 여기 진영하면서도 학원 그러니까 수업 그 레벨들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항상 그 제일 세상이만만 들렸어요. 근데 아니요. 첫 번째 7주 때는 수학은 4개 반 있었는데 저 2번째 반이었어요. 수학을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영어는 3번째 반이었고 국어가 4번째 반이었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문이과 나눠지면은 반 개수
줄어들고 그래서 막 항상 최상위 반에서 막 항상 잘했다, 항상 100점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었고 수학 이해력이 가장 떨어졌었는데 수학이 진짜 점점점 올랐거든요. 1학년 때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60점대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시험 빼고는. 그러니까 10개 이상 안 찍었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찍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못 찍으면 그냥 다 틀려서 60점대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진짜 거의 울면서 미적분을 하고 방학 때 막 선생님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수학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모의고사 1등급을 찍었거든요. 제가 순전히 푼 걸로. 그리고 수능에서도 90점? 89점?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2등급 나오는 거라서 한 번 그렇게 쭉 올리고 나서는 2등급 아래로 한 번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1, 2등급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여기서 버티면서 이론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 가장 큰 뿌듯함인 것 같아요. 뭔가를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